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융톡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담보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KB 시세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도 알아보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반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감정가 1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은행 갈 때도 꼭 있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인감증명서입니다. 보통 두 통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발급은 최소 1개월 이내. 그리고 기타 추가 사항들, 상품별로는 이제 건당 한 통씩 추가되는데 많이 필요하신 분은 대여섯 통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인감도장이고요.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이체 통장 혹은 그 사본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여섯 번째, 등기권리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매매자금인 경우는 등기권리증이 당연히 없겠죠.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소득서류는 이 차주분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심사 서류 시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 금융사의 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별로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한다 가정하면 기존에 대출이 없다면은 대략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은행의 가계대출이라든가 DTI나 DSR 같은 규정을 얘기 안 하고 대략적인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준수하며 대출 심사 시 적용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구입자금 및 생활자금 등 물건지별 차등 적용을 하는데 상황별로 다르지만 대출 기간은 최장 30에서 35년 정도, 상환 방식은 은행별 혹은 금융사별로 다르겠지만 1년 정도 거치 후에 원리금 균등으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합니다. 사업자금이라든가 추가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지는 3년 혹은 5년 정도 만기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권별로 다르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받는 것이 어떤 게 유리한지는 알아보셔야겠죠. 그래도 꼭 상담 받아보시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금리비교 서비스와 상담이 필수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변동되는 게 많다 보니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어서 늘 상담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보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제 저는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품별로 또 대출 실행 시점과 혹은 규제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이제 담보 물건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한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잘 받는 꿀팁 알려드리자면 상환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원금균등 상환을 하시는 게 좋고 매달 상환되는 원금 비율 자체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짧게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이자보다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설명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대상별로도 상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자금 용도인지 구입자금 용도인지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 또는 기간과 상환 방식이 다르다는 점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대출을 알아보실 때 KB 시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본인 스스로 보실 때 어떻게 봐야 할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세나 월세,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알아볼 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 KB 시세 보는 법을 먼저 알고 한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힘을 빌려서 입주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융토란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이 집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무엇이냐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그 부동산의 호가가 아닌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KB 시세라는 거예요. KB 시세가 매겨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KB 시세를 우선적으로 이거를 참고하고, 자, 그렇지 않은 한도가 KB 시세가 나와 있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감정하는 거죠. 감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찾아가시기 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KB 시세에 대해서 얼마인지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되겠죠. KB 시세는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를 보시면 매물 시세, 분양, 경매, 대출, 뉴스 자료실, 상권 분석, 마이 부동산의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매물 시세를 봐야겠죠? 눌러보시면 지도의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찾는 아파트 시세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남에 있는 미사 강변 동원 로얄 듀크를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정보가 한눈에 보실 수 있죠. 단지 정보, 실거래가, 매물 보기, 관리비, 학교 정보, 평면도, 동호수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KBC를 보기 위해 이제 시세 실거래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세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시면 공급 전용 면적에 따라 분류되어 나오고 있고요. 매매가는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 세 종류로 나뉘고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은 이제 같은 단지, 같은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낮은 저층 그리고 이제 그 일반층과 로얄층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르겠죠. 이러한 매매가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하위 평균가, 나머지는 일반가, 그리고 이제 로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평균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바로 이 일반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B 시세를 볼게요 라고 이제 들으신다면 이 일반 평균가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셔서 저는 이 아파트의 평균대 대출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상담 받으실 때 은행에서 고객님은 하남에 있는 미사 강변 동원 로얄 듀크를 알아볼 땐 현재 경기도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KB 시세의 일반가 기준이 40%인 3억 6천 얼마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1, 2층의 경우는 하가 적용을 받고 대신 그 외층은 일반가로 해서 LTV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가가 아닌 전세, 월세도 KB 시세는 알아두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일반 평균가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은 KB 시세의 기준은 다르다는 점, 몇몇 시중은행은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죠. 물론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처음 받고 어떻게 가는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한도도 알아보고 자금 용도가 어떤지 구분도 한 다음에 스스로도 KBC를 보고 은행에 가시거나 대출 상담하실 때 알고 보시면 참 편하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요약은
대출한도는 자금 용도별로 그리고 주거래은행을 우선 방문해보자. 대출을 알아보기 전 조금이라도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뤄봤으면 하는 대출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